네, 동행 리더십의 윤종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보선의 자유주의와 루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선은요,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아마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 땅에서 실현해보자는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화한 사회주의 정당을 합법화함으로써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사회가 혼란하여 군사 쿠데타로 집권 9개월 만에 정권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요, 충남 아산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아산 생가와 서울 종로 안국동 자택은 전부 99칸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일본 소학교를 나오고 일본으로 유학 가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어학교를 다니던 중 3.1 운동이 일어나 급거 귀국하게 되죠. 그리고 여운형의 추천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최연소 의정원 의원이 됩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으로부터 독립자금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고 들어와 그는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을 가져가 쾌척하고 영국 에든버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예비학교 2년을 포함해서 6년 수학을 마친 그는 4년 더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해서 무위로 보내다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해방 후 그는 미 군정청 농상국 고문으로 들어갔으나 곧 사직서를 내고 민중일보를 인수해서 이승만을 위한 신문사를 경영을 하죠. 그 덕분으로 그는 서울시장, 상공장관, 적십자 총재를 역임합니다. 그러나 52년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인한 직선제 개헌, 즉 발췌개헌이죠. 로 이승만과 멀어졌고 야당으로 들어가 최고위원까지 지냅니다. 그러다 신익희, 조병옥 등 야당의 거물이 사라지자 4.19 혁명으로 인한 내각제 책임자 하에서 그는 민주당 구파의 대표로 대통령이 되죠. 그러나 박정희 쿠데타로 그는 하야를 하게 되는데요. 쿠데타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애매한 발언으로 구설수를 타기도 했습니다. 하야 후 그는 민주화 운동에 전념을 했죠. 그리고 50 때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일관성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아산 선영에 묻혀 있죠. 그는 경무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와대로 바꾼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장면 총리는요, 인천 세관의 아들로 태어나 수원 농림학교를 거쳐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카톨릭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동성상호학교 교장을 지냅니다. 이때 미팔군 사령관 하지 장군과 노기남 주교의 통역을 맡아 하지 장군이 그 능력을 나라 위에 좀 쓰라 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죠. 그는 민주의원, 입법의원을 거쳐 재헌 의원 때는 종로 을구에 출마하여 당선이 됩니다. 이러한 그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초대 대사로 임명하죠. 이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즉 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 초대 주미 대사로 이동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6.25 참전 16개국 지원을 이끌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는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를 이승만 대통령은 총리직에 앉히죠. 그러나 52년 4월 신병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경향신문사 고문을 지내던 중 4.4 오입개헌으로 그는 야당으로 가 56년 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사직을 하고 내각 책임제 개헌하에 내각 총리를 하게 되죠. 5.16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그는 이주당 사건 등 반혁명 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포천 공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윤변현 장면 정부는 경제제일주의와 자유주의를 채택하죠. 경제제일주의는 경제개발 4대 프로젝트로 나타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토건설 종합계획, 태백산 개발계획, 재정 확보 및 안정계획 등을 계획하는데요. 이것은 남미의 종속 이룬 대부 라울 프레비시의 대내지향적, 즉 수입 대체 공업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에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대외지향적 수출 위주 공업화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하여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정당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혁신 세력이 등장하여 재임 약 9개월간 공식 시위가 1522회, 비공식까지 합치면 약 2000회 이상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날이 지는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서 윤보선 장명정부는 데모규제법, 방공임시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야권 및 혁신 세력의 반대로 실패하고 군부 장악마저 실패함으로써 5.16 군사 쿠데타를 허용했던 것이죠. 윤보선의 통치 철학 기반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따라서 오로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양도는 불가하다.
독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윤보선 장면 정부는 민주주의는 정당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권력을 조기 이양해야만 했습니다. 즉 손자가 말한 똑똑한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모두 반영한다.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면 일처리를 믿을 수 있고 불리한 조건에 대비하면 걱정거리를 덜 수 있다. 불리한 조건을 보여주면 적을 굴복시킬 수 있고 이를 맡겨 적을 부려먹을 수 있으며 유리한 조건을 보여주면 적이 쳐들어오게도 할 수 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이익과 손실 양면을 생각한다는 점을 간과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나쁜 일도 이익과 손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